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약세입니다. 또 어쨌든 시장이 조금 되려고 하는데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전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요. 오늘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시황해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재미없고 힘듭니다. 오늘 주제부터 좀 보고 얘기할게요. 네. 주제는요. 예, 저 PBR 열풍이 광풍으로 한 차례 지금 이제 불었죠. 그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 또 CBS 대담에서도 그렇고, 금리 인하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줬고, 연준 위원들 발언 나왔고, 그러면서 국채금리 오르고, 부담스러운 형국으로 가는데요.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 이게 시장에는 반영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2월 때 굉장히 좀 너무 아웃퍼폼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24년 금리 인하 경로가 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던 시장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3월 금리 인하는 이미 좀 안 되는 걸로 선을 그었고, 분위기가 5월, 6월, 7월 이 정도로 중반,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한 2, 3개월 정도 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넘겨야만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일자리 수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불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넘어가는 것 같고, GDP 성장률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경기 우려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빨리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5월에 금리 인하 지금 가능성도 50% 미만으로 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6, 7월 정도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로 또 올라가고, 달러가 지금 한 104, 달러 인덱스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가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대충 보면 1,330원대 이 정도에서 계속 그래도 버티고는 있어요. 국내 확률이, 원달러 환율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1,350원을 만약에 깨고 또 올라가 버리면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의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계로 올해 2월 2일 날 샀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2월 2일 날 샀던 금액이 역대로 최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날 사고 바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수급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온다면 아마 밸류 프로그램이 단기에 끝난 건 아니고요.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한 2, 3년 정도 준비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똑같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조금 긴 시기로 본다면 역시나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2월 2일 날 많이 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가 2월 말 정도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걸 좀 보고 가자 이런 분위기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레벨은 끝난 것 같아요. PBR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좀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PBR 플레이들이 어떻게 되죠? 외국인 수급이 일정 부분 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움직이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을 팔고 거래소 쪽에 대형주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는 쪽 수급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멀쩡한데 중소형주들은 계속 빠지는, 네. 계속 매물이 부르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그렇죠. 이쪽 돈 빼서 저쪽 메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올라가면 뭐가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지만, 네. 코스닥을 PBR 한 배 만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을 한 배 정도 만들려면 코스닥 지수는 450포인트까지 빠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무서운 스토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고, 정부가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 다음에 CLS라든지 일부 외국계 IB들도 국내 밸류 프로그램이 명확하다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일단은 32년 만에 역대 최대치의 지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일본 시장에서 이 정도면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 어느 정도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자산 얼로케이션을 바꾸게 되면, 자산 배분을 바꾸게 되면 동아시아 쪽에 한국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질적인 PBR 한 배 미만의 저평가 수준 디스카운트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첫 번째 레벨은 끝났고, 다음 넥스트 레벨은 아마 지금은 지배구조 쪽으로 좀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 흐름 체크했고요. 박근영 부장님이 핫테마 분석할 텐데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동차인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그 대표적인 주도주로 올랐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자동차는 사실은 그전에도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인 순환매가 끝났지만 또 부각될 수 있는 쪽이 이제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얘기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역시 이제 우리가 저 PBR 가운데 가장 지금 핫하게 봤던 섹터가 딱 두 가지, 탑티어 두 가지가 자동차하고 금융, 특히 그렇죠. 은행이죠. 은행, 예.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조금 처지면서 이제 은행이 하나금융주주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또 발표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은행주에 대한 관점은 하나금융주주와 같은 자사주 소각을 공격적으로 할 만한 회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BNK나 DGB 같은 경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일부 PF 관련된 충당금을 더 쌓기를 정부가 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꺾이다 보면 이제 은행 쪽이 조금 꺾인다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중에서 뭐 보험이나 뭐 다른 증권 쪽은 조금 처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자동차 쪽은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 났다가 1% 정도 빠져서 끝났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하고 지금 현대가 약간 어제 같은 경우에 차별성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좀 봐야 돼요. 근데 우선 이제 우리가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일본을 그대로 이제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 시장이 어땠을까 지금 잠깐 복귀해 보면 PBR 한 배 미만의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미쓰비시 상사 이런 종목들이 한 6에서 7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쓰비시 상사는 자사주를 4조 원이나 샀어요. 그 상당히 주주 환원을 하고 소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PBR 한 배 미만의 회사가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상폐에 대한 어떤 규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률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을 줬냐는 상승률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고PBR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드반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테라다임 이런 쪽에 반도체 테스트 공정 관련 쪽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올랐고요. PBR 한 배도 아래쪽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상승폭은 더 좋았다는 거죠. 그것도 조금 우리가 오해가 있네요. 저 PBR 주들이 일본 시장을 쫙 끌어올린 줄 알았는데 저 PBR 주도 올랐지만 그 PBR 주도 올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PBR이 뭐 4.8배 되던 게 12배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쪽이 나왔고요. 굉장히 좀 고성장주가 오히려 주가 상승은 오히려 더 튀어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반테스나 테라다임 이런 쪽에서 주가들이 굉장한 수익률을 냈다는 점에서는 나스닥의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일본도 저 PBR 주가 급등을 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수익을 준 것은 결국은 고퍼주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의 저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는 살짝 쉬다가 저퍼와 고퍼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 흐름을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현대 기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PBR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기아가 0.8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좀 더 PBR은 더 높게 받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면 ROE가 기아가 좀 더 높아요. 기아가 ROE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현대가 한 9.5% 정도 조금 이제 ROE가 현대가 조금 낮습니다. 기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PBR이 현대차가 조금 낮고 그다음에 기아가 0.8배 정도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아마 기대치에 좀 미만했던 그 1월 판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14년 15 이때 상당히 좋았을 때 거의 비슷한 PBR까지 기아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는 만큼의 주가가 최근에 PBR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목에 좀 찬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PBR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ROE가 10% 이상 나올 경우에는 PBR이 항상 1배를 넘었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ROE가 지금 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 정도 넘기게 되면 PBR이 한 배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PBR이 0.5배, 0.6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업사이드가 한 5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조금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좋긴 좋은데 지금은 현대차 쪽에 룸이 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아마 만약에 지금 9.5% 정도의 ROE를 10% 이상으로 ROE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은데 그것들을 동원해서 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신규 자사주를 하면은 ROE가 10% 이상 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신규 자사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성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현대차 쪽의 기대감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약간 반사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도요타의 품질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8월 이후에 지금 대규모 품질 문제가 5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엔진, 세타 엔진과 그런 관련해서 약간의 품질 문제가 당연히 조금 있었지만 최근에 도요타의 품질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2월 달에도 지금 도요타 품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도요타의 판매가 굉장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의 일어났던 반사이익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기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려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결국은 품질 비용 증가라든지 판매 둔화가 도요타가 생기면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국내 시장의 현대기아가 상당히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주환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는 날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사줬지만 지난 2월 2일에 굉장히 많이 샀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동차와 금융 쪽으로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예. 어제 한 1,700억 정도 샀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자동차와 금융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시가총액 순서대로 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충분히 싼 PBR 그리고 충분히 높은 ROE를 구가하는 종목 중에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분위기는 역시 조금 더 시장을 잡아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레벨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 같다.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은 결국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면서 정확한 어떤 뭐 수혜주가 뭔지가 좀 더 가려질 분위기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아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현대차가 이제 뒤를 갔었고 지금은 현대차가 50조 시가총액이 기아가 46조입니다. 한때 기아가 현대차 시총을 잠깐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가니까 부품주들도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강하게 반짝했었는데 부품주는 변동성이 좀 있고요. 역시나 현대차하고 기아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현대차 관련된 얘기 자동차 가운데 조금 더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뭘 포인트를 봐야 됩니까? 근데 PBR도 사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올랐잖아요. 그죠? 오른 거고 앞으로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가 먼저 갔기 때문에 기아는 오늘도 한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지금 정도의 ROE가 나오는 시점에 받았던 PBR을 이번 구간에서 기아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안 빠집니다. 어제도 현대차가 오르고 기아는 빠졌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현대 쪽에 좀 더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현대차의 PBR과 ROE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적정 PBR은 한 0.9배 정도까지 가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5조 6조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ROE가 1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배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그 기대감이 현대차를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의 적정 PBR은 1.36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어느 정도 약간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배 구조가 이제 넥스 레벨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역시 이 지배 구조의 핵심은 기아보다는 현대차 쪽에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일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역시나 이제 기아보다는 지배 구조에 좀 중심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현대모비스가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3자 배정과 현물 출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유상증자 참여를 하는 그림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배구조의 한 80% 능선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슈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고 있고 대기업들이 뭐 삼성물산법,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까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베스터 데이가 한 5월에서 6월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현대가 어느 정도 만약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약간 좀 구체화되면서 좀 불거진 액션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이건 이제 정부 의지에 따라서 이제 현대가 같이 발을 맞추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룸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스텝이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스텝을 한 발짝 정도가 더 나가준다면 아마 현대차 쪽은 상당히 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냈지만 현대차가 아마 고가가 28만 원대 중후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못 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현대차가 좀 더 룸이 남아있다는 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네. 충분히 될 수 있고 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정도라도 일단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오르긴 했지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겠죠. 단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쉬어가거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2월, 3월로 이어지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업 가치, 지배구조 관련된 개편안이 뭔가 조금 더 한 단계 예. 레벨이 된다면 정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시장에서 많이 안 나왔는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네요. 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불법 경영승계 1심 무죄 받았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말씀하신 지배구조의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저 PBR주 기업 밸류업과 맞물려지게 되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